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울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단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일 겁니다. 울산 시민들과 각계각층에서 주식깎기 운동이 벌어지는 등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선 이광현 앵커와 구현희 기자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발단 원인부터 현 상황, 그리고 이 문제가 울산에 미치고 있는 영향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울산공단에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울산시장까지 나서서 울산 시민들이 이 회사 주식을 시민한 사람이 한 주씩 사주자고 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75년 동업을 유지해온 고려아연과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무엇이 문제고 이 문제가 왜 지역사회로까지 확대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구현희 보도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부장. 네. 자, 고려아연은 온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영풍, MBK 파트너스 이런 낯선 회사 이름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뉴스에. 네. 하나씩 질문을 해보죠. 고려아연을 영풍 장씨 가문과 고려아연 최씨 가문이 동업하자고 이렇게 설립한 회사라는데 동업은 부자간에도 뭡니까 형제간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렇게 했어요. 75년간의 동업 관계가 잘 나가다가 왜 틀어졌습니까? 네. 고려아연은 영풍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고 장병희, 이 최기호 창업주가 1974년 설립했습니다. 예. 이후 고려아연은 최씨 가문이, 영풍은 장씨 일가가 경영을 맡았고 지분도 양쪽이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건 2년 전 현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이 취임하면서 이 신사 확장과 배당 축소 정책 등을 펼치면서입니다. 예. 최근 주력 산업이 부진한 영풍으로선 이 고려아연의 배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고려아연이 배당을 줄이자 이 불만이 커졌고 그러자 영풍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MBK 파트너스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영풍이 손잡은 BNK 파트너스를 놓고 말이 지금 많단 말이죠. 이 회사 자본이 중국 자본이다. MBK의 경영권이 넘어가면 고려아연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팩트는 뭔가? 네. 그게 중요해요.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05년 한국계 미국인인 김병주 회장이 설립한 동부가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입니다. 예. 운용 자산만 40조 원으로 알려졌는데 크네요. 김병주 회장의 재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 네. 그런데 일각에서 MBK 파트너스를 중국 자본이라고 하는 이유는 MBK 파트너스가 10조 원 규모로 조성 중인 6호 펀드 때문입니다. 네. MBK는 이 펀드를 통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에어 프로덕트 코리아 또 SK 스페셜티를 인수하려 하는데 이 10조 원 규모의 펀드에 중국 연기금 5천억 원이 투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중국 자본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지만 이를 두고 중국 자본이라고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업계 중론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김두겸 시장과 지역 상공계 또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냐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MBK 파트너스는 이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이 사모펀드는 보통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싼 값에 인수한 뒤에 자산 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보는 펀드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국내 여러 기업이 인수합병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엔 되팔지 않겠냐. 그리고 고려아연을 매각한다면 이 국내보다는 해외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보는 거죠. 예. 이제 BMK는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업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만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MBK는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고 이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설립 목적이 더 많은 이익을 거두는 것인 만큼 당장은 중국 등 해외에 매각하지 않는다 해도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또 중국 등에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강제할 수단도 현재로선 없습니다. 반대로 MBK 파트너스는 이 최윤범 회장 출범 이후에 고려아연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면서 이 경영진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제자리 걸음이고 재무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근데 엄청 빨리 악화되고 있다. 그냥 우리들 그냥 말로는 현금을 물수하는 거다 이거는. 울산에서는 고려아이언 주식 사주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SK가 외국계 헤지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울산 시민들이 SK 주식 한 주 갖기 운동 우리가 했습니다. 성공했고요. 자, 이 주식 사주기 운동이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 김두겸 시장에 이어서 이윤철 울산상임 회장, 또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고려아이언 1인 1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고려아이언은 울산에 1조 원 규모의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 신규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울산으로서는 이 사모펀드 인수합병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다만 현재 고려아이언 주식은 한 주에 70만 원 정도입니다. 예. 7만 원도 아니고 70만 원이다 보니 누구나 엄청나죠. 쉽게 살 수 있는 주식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기업들 또 경영이나 사회단체들 중심으로 주식 갖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예. 특히 1,600개 기업이 이 회원으로 있는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는 고려아이언 주식을 15,000주 매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거든요. 예. 하지만 단순히 주주가 된다는 걸 넘어서 고려아이언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이 어떤지 이 결집해서 보여준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러한 여론이 이 자본력으로는 다소 불리한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지키기에 힘을 실어주고 또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란 시각은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고려아이언이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MBK 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이언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핵심 기술은 순식간 해외로 빠져나올 것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현희 팀장은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현재 고려아이언의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예. 이 경영권 분쟁이 불붙으면서 이 추석 연휴 이전에 55만 원대였던 고려아이언 주가는 70만 원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MBK 공매 매수 가격인 66만 원보다 높은데 이 때문에 MBK가 공개 매수가를 더 높일지 관심이고 여기에 대항해서 이 최하정 측도 이 공개 매수에 나선 만큼 예. 지분 절반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고려아이언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고려아이언과 영풍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어서 예.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현희 부장이었습니다. 울산 지역 사회단체 고려아이언 지키기 기자회견이 어제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어제 울산시청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를 비롯해 울산시 체육회 임원과 국제라이온스 울산양산지구 총재일행, 울산관광협회 임원과 회원, 중소기업 융합 울산연합회, 그리고 울산시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이언 경영권 탈출을 위한 주식 공개 매수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 악화는 물론 울산의 산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울산 시민의 땀과 애정이 녹아있는 향토기업인 고려아이언을 지켜내기 위해 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어제 국가유산청과 함께 울산 계운포 경상 좌수영성에서 사적 지정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사적 지정 경과보고와 함께 향후 보존과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대북 공연과 실경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남구청은 국가유산청 공모로 선정된 국가유산 야행 사업과 지역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을 2025년 연간 추진해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가문화유산 지정이 끝이 아니라 이를 발판 삼아 외양강의 문화권의 가치를 재조명해 나가고 계원포 경상 좌수영성을 울산의 새로운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울경 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산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어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
구작은 예결위 간사와 김상욱 울산시 당위원장, 서범수 예결위원, 박성민 국회의원 등 다수의 부산, 울산, 경남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그리고 울산 수소 특화단지 지정, 광역철도 건설 등 울산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울산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올해 8월 누계 수출액이 최근 10년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7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8월까지 울산 지역 누계 수출액은 595억 달러로 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아 올해 900억 달러 수출 달성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어제부터 26일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리는 제14차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 고위급 실무위원회에 울산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 총회는 경년으로 개최되며 이번 실무위원회는 내년 총회를 앞두고 신규 회원 가입과 회의 내용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은 1996년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동북아 6개국의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됐으며 울산시는 지난 2008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 단체의 의장단체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도 전에 은행 열매가 맺히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가을철만 되면 길가에 떨어진 은행 열매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 구군에서는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열매 채취 작업에 한창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게를 단 중장비가 은행나무를 쉴 새 없이 흔듭니다. 수없이 쏟아져 내리는 은행나무 열매. 작업자들은 떨어진 은행 열매를 한 곳으로 쓸고 담습니다. 밟히고 하니까 냄새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푸대를 100개를 가왔는데 실제로 70포대를 담아서 볼록볼록하게 담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놔뒀어. 5분에 한 그루씩 털고 줍는 걸 반복하지만 떨어지는 열매와 잎은 끝이 없습니다. 떨어진 은행 열매와 잎이 가득 담긴 50kg짜리 포대입니다. 한 그루에 많게는 2포대씩 채워집니다. 악취와 함께 열매를 피해 걸어야만 했던 시민들은 작업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길가에 막 볼카니까 너무 지저분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좋네.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고 길가에 지저분 안 하고. 울산시는 보다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떨어지는 열매를 땅에 닿지 않도록 받아낼 수 있는 수거망도 올해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작업을 통해 채취된 은행 열매와 잎은 모두 폐기 처분됩니다. 가을철만 되면 은행 열매로 생기는 악취와 민원. 지금 울산에서는 은행 열매가 본격적으로 익어 떨어지기 전 서둘러 채취 작업에 한창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 지역 학교의 올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년 전보다 38.4%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하 의원이 공개한 전국 시도교육청 6월에서 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울산 지역 학교가 올여름 납부한 전기요금은 35억여 원으로 지난 2021년 여름에 납부한 25억여 원보다 38.4%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증가율 38.1%를 웃도는 수치로 백의원은 농업용 전기요금 판매 단가보다 2배가량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구청이 어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전화 2동과 남목 1동,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와 벽보나 거리에 살포된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거 보상금은 한 달에 한 번 동구 구민에 한해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운영됩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 발생에 신속 대처를 위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가 어제 오후 북구 명촌 의사회관 3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 울산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현장 출동부터 사후 조치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두 기관의 역할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운영 인력은 울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14명과 울산경찰청 경찰대응팀 4명으로 구성되며 5인 1조로 나눠 24시간 상주합니다. 울산시 교육청 기후위기대응 교육센터가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고교 연계 수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그동안 초등학생 중심으로 운영됐던 센터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현대고와 울산여고, 울산과학고와 신선여고, 화봉고 등 5개 고등학교의 환경과학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24차 시에 기후위기 관련 교육과 실험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174회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